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20일 강의고요.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자,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순서도의 개념,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디버깅이 또 왜 필요한지, 자, 살펴보고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의 정의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호함이 없느냐, 애매하지 않는 간단한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적 단계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해결해야 할 순서,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재료를 준비한다, 씻는다, 그 다음에 그 칼질로 이렇게 자른다. 자, 그 다음에 끓인다. 이런 순서들이 있지. 끓인다부터 먼저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순서적 그 단계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튜링 기계라고 하는 것에 의해 수행 가능한 프로시저. 그래서 요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의 유형은 이제 수열, 이제 이게 수를 이렇게 이들끼리의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자, 수학, 뭐 예를 들어서 뭐 홀수를 구하라, 뭐 이런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배열의 자료 구조는 이렇게 그 같은 동일한 구조끼리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료 구조, 뭐 예를 들어서 틀이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구조를 이루는 것들을 틀이라고 하고요. 이 자료 구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응용. 그래서 알고리즘의 유형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알고리즘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 0개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이고요. 하나 이상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입력, 그 다음에 처리, 그 다음에 출력. 이 순서가 바로 정보 처리 순서가 되겠고요. 각 단계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한정된 수의 작업 다음에는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끝나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명령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도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순서도를 이용하면 알고리즘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쉽고 뒤에서 이제 순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시작과 끝 사이를 어떤 기호들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순서도라고 합니다. 자,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표현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순서도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순서도란 미리 정해진 기호, 약속을 하죠. 이용해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 중 또한 하나이고요. 순서도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고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이전 단계인 논리적 절차를 위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으로서 순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도의 기호를 보겠습니다. 일단 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호가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다. 이런 거 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호이고요. 입출력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기호를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자, 이렇게 순서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페이지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랑 다음 페이지나 다음 면에서 이어질 여기를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는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표시할 때 흐름선, 예,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준비, 처리와 준비가 약간 비슷하게 가는데 요것도 이제 변수 선언도 여기서 여러분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단,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if문 같은 거, 예, if문 같은 비교문, 예, 이것이 바로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리된 처리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 즉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작, 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처리의 시작과 종료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는 end 또는 stop, 이런 식으로 써서 처리를 끝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류 문서, 서류 매체를 하는 입출력, 그러니까 서류를 매체, 그러니까 입출력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약간 이렇게 물고기 같이 생긴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요. 자기 테이프라든지 자기 디스크라든지 기호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기호를 사용이 좀 덜 되죠. 자, 화면 표시기, 이게 디스플레이, 영상 화면 출력기에 대한 설명, 온라인 장치에 대한 설명, 수동 입력에 대한 내용, 통신, 이거 통신, 약간 이렇게 번개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페이지 연결자, 다음 페이지로 연결될 때 쓰는데 주로 잘 쓰이는 것은 이쪽에 나와 있네요. 이쪽에. 자, 그래서 순서도의 기호를 살펴보았고요. 자, 순서도 작성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윗부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그려나갑니다. 스타트 기호로부터 시작해서 엔드 기호로 끝나고요. 자, 크게 직선 구조, 분기 구조, 반복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선 구조, 분기, 그 다음에 반복. 그러니까 분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직선 구조이고요. 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죠. 따라서 참이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지나가라, 뭐 이렇게 참이면 수행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킵, 예, 수행을 안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분기 구조이고요. 자, 반복 구조는 뭐예요? 어떤 일정 부분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자, 요렇게 꺾어지는 요런 선을 그리고요. 값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변수를 이용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순서도의 구조를 좀 보면 첫 번째 직선 구조입니다.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x와 y를 준비하고 읽고 그 다음에 x와 y를 처리합니다. 합에다 집어넣고 합을 출력하는 그런 순서도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스타트에서
end까지 어떤 그 흐름에 그 변화 없이 계속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순서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분기 구조입니다. 뭐죠? 조건, if 같은 조건을 주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no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예 stop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분기 구조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복 구조입니다. 자,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그 과정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이걸 A라고 해볼까요?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계속이라기보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죠. 합을 0이라고 하고요. 합에다 2를 더합니다. 그러다가 n이 5랑 같아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그 합에다가 어떤 수를 여기는 1인데 누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 구조의 순서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뭐죠? 예, 논리의 전개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들이 질서 있게 나열한 문장이 프로그래밍이고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순서를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프로그램을 작성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래밍의 개념 변수입니다.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우리가 이거랑 반대되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예.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게 이제 C 같은 것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대표적인 게 C++, 자바 이런 것들이 객체지향이 되겠죠.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 역할이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변하는 값, 변수 자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고요. 기억 공간의 이름이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메모리에 할당된 후로는 메모리 주소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까지 이름이 변수이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순서도에서 변수 사용하는 예는 이런 식으로 A, A, B, 이런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A와 B와 에다가 0을 집어넣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컨스탄트, 상수.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수라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변하는 값을 지니고 있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라면 상수는 항상 상자예요. 똑같은 값을 갖는 수 라는 의미이고요. 숫자, 문자.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나 둘 셋 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일하게 얘는 개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또는 A라는 알파벳 문자가 어느 나라에도 다 A라고 읽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자, 그래서 상수는 그런 뜻이고요. 그냥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타입입니다. 타입, 자료, 타입, 형. 그래서 그대로 번역한 거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읽어드려야 되죠. 이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문자, 숫자 이렇게 나뉘게 되고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료들이 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를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의 인트, 숄트 뭐 이런 식으로 그 타입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자료 그의 크기에서 4바이트로 하느냐, 2바이트로 하느냐, 8바이트로 하느냐 자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정수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타입 그리고 숫자냐 문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치환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assignment라는 개념입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변수에 배정하는 것 이것을 assign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는 equal. 우리가 이제 if문에서는 a랑 b랑 같다를 이걸 두 개 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 즉 오른쪽에 있는 값 r value를 자 왼쪽에 있는 l value에다가 넣어라. 값을 넣어라. 자, 넣어라 또는 치환하라 또는 대입하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어로는 assig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예약어라는 개념입니다. 자, 예약, reserved 영어로 그 다음 word 또는 식별자, 예약어와 식별자에 대해서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식별자는 사용자 정의어 또는 identifier. 자,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그렇게 써야만 하는 것. 예약어죠, 예약어.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 자, identifier죠. 자, 전자는 예약어라고 부르고요. 후자는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것,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예약어는 그 언어의 문법입니다. 문법.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 내가 정의, define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약어와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주성문, 커멘트. 자,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하는 문자들, 주성문이라고 하고요. 주로 프로그램을 해설하는 내용이 첨가됩니다. 또는 본인이 프로그래머인데 그 자기가 이렇게 코드를 해놓고도 여러분들 책에 공부하다가 자기가 옆에다가 이렇게 설명 써놓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느낌표 요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HTML의 주석. 자, C나 자바,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애들은 자, 요거는 뭐예요? 한 줄 주석.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거는 여러 줄 주석.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주석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예. 그래서 주로 설명글, 해설해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의 안에 명령과는 상관없이 글자를 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번역기가 번역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주성문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을 좀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같은데 자, 요거 모두 연산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이거는 제곱 그래서 얘를 여기다 드러나 보았고요. 산술 연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관계 연산 작다, 크다, 같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어마다 조금 다르게 이제 C를 엄마로 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자, 관계 연산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특정 언어보다는 이제 순서도에 사용하는 언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전부 뭐로 같지 않다. 자, 이거는 뭐예요? 요렇게 쓰기도 하죠. 요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순서도에 나오는 연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요렇게 해도 되지만 요렇게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디버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버그는 이렇게 쌀벌레처럼 작은 벌레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D라는 말은 영어에 없애다, 떼어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 버그를 떼어낸다. 거기에다가 ing를 붙인 거고요. 자, 프로그램 안에 작은 벌레, 즉 오류죠. 오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벌레가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개념적인 거죠. 개념적. 벌레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버깅은 이 오류를 없애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작성한 순서도가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직접 하나하나 값을 대입하면서 본인이 만든 순서도를 실제 컴퓨터가 실행하듯이, 이걸 이제 솜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솜퓨터. 자, 실행하듯이 확인하는 단계를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서도가 있어요. 순서도가 있는데 뭐를 A에다가 10을 대입한다. 자, 그 다음에 A B라는 걸 두어서 A에다가 또 다시 10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한다. B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일일이 이건 굉장히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눈에 금방 보이죠. 그래서 A에는 10을 넣고 B에는 10에다가 그러니까 A에다가 다시 10을 더한 20을 넣고, 자, 얘를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손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처리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정의가 잘못된 것. 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차야 할 모호함이 없는 간단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적인 단계 맞고요. 자, 튜링 기계에 의해서 수행 가능한 프로시저 이제 프로그램을 프로시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알고리즘의 유형은 수열, 수학, 배열, 자료구조 응용이다. 나쁘지 않고요. 자, 미리 정해진 기호를 이용해서 그려지는 그림이다. 논리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순서도를 얘기한 것을 알고리즘의 정의라고 여기다 이렇게 보기를 쓱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정의 잘못된 것은 순서도, 이 내용 자체가 순서도이기 때문에 4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입니다. 순서도의 기호가 잘못 설명된 거. 자, 삼각형. 자, 얘가 시작, 종료. 자, 여러분들 시작과 종료는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스타트. 자, 쭉쭉쭉 나가다가 여기가 엔드 또는 스탑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고요. 직사각형 처리 맞고요. 동그라미 연결 맞고요. 자, 이렇게 비교 판단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틀린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없이입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할 문자들을
뭐뭐라고 합니다. 간호안에 알맞는 것은 자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주석, 커멘트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요거 커멘트 주석문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정의와 순서도의 개념, 자,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들 살펴보았고요. 자, 디버깅까지 이렇게 4개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